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경제학 지난 시간에 이제 필립스 곡선과 그 시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세 개로 나눠가지고 그림 6개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다 종합하면은 통화주의 학파, 적응적 기대 학파의 논리가 들어오죠. 그게 이제 우리 프리드만 펠퍼스 통화주의 학파죠. 적응적 기대 학파, 자연 실업률 가설에 대해서 그걸 종합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통화주의파는 뭐 13장에서 우리가 그 정책 논리를 배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통화주의 학파, 적응적 기대 학파의 정책의 상황을 필립스 곡선으로 그대로 옮겨 나타내는 것이 자연 실업률 가설입니다. 네. 그 우리 그림 14-6에 또 이 그림 두 개 딱 그려져 있죠. 왼쪽은 총수요 총공급 그림이고, 오른쪽은 필립스 곡선 그림입니다. 그리고 역시 좌측 그림과 우측 그림이 같은 의미의 그림입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그림 6개를 다 종합하여 그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먼저 여기 총수요 총공급 그림입니다. 국민소득이고 물가죠. 그다음 여기 똑같은 의미의 그래프 필립스 곡선 그림입니다. 여기 실업률, 여기 물가 상승률입니다. 자, 우리 통화주의파는 단기에는 총공급이 우상향하죠. 단기에는. 그러면 여기 필립스도 그리면 단기에는 우하향 필립스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AD가 딱 거쳐 있다. 경제가 1번이다. 1번. 국민소득 YF고요. 물가 P0입니다. 여기에서는 요 1번이 여기라고 가정합시다. 1번 경제 여기다. 여기는 왜 X축에 맞닿아 있냐면은 요거는 물가 수준이고 요거는 물가 상승률이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 수준이 100으로 일정하면 변화율은 0% 아닙니까? 그죠? 변화율은 0%니까 여기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과 요 1번 경제점과 여기 1번 경제점이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소득을 더 늘리려고 확장 정책을 펼친다 합시다. 확장, 재정, 금융 정책 펼쳐가 AD를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보내면 초단계는 경제가 일로 가죠. 2번으로. 초단계는 물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경제가 2번으로 쫙 들어가죠. 여기서는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경제를 여기다 표현하면 이쪽으로 쫙 들어가는 거죠. 2번으로. 실업률이 쫙, 여기는 소득이 쫙 늘고, 실업률이 확 떨어지죠. 이렇게. 이 실업률에서 싹 떨어집니다. 초단계는. 자, 좀 단계는 물가를 슬슬 이제 적응해 가면, 기대를 슬슬 해가면, 물가가 상승된 것을 이제 슬슬 적응해 가면,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주라, 일 안 한다 라고 반응하기 때문에 이 단기 총공급이 좌측으로 착착 이동해 들어가죠. 이렇게. 좀 단기에는. 그죠? 그래도 여전히 뭐 물가를 완전히 예상은 못하고 적응은 해가죠. 그럼 총공급이 이렇게 좌측으로 빨갛게 이동하면 여기서는 필립스는 또 우측 이동시켜 줘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착착 이동해 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단계에는. 여하튼 이 노란 부분이나 빨간 부분까지는 실제 물가는 올라갔는데 기대를 얕은 못하는 거죠. 실제 물가는 올라갔지만 기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이제 단기다 말이에요. 단기에는 이 노란 상태나 이 빨간 상태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보다 소득이 늘어나 있죠. 그럼 여기도 실제 물가는 올라가는데 기대를 못하고 있다면 경제는 이 노란 데 있거나 이 빨간 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에는 물가를 완전히 기대하면 제자리에 돌아가죠. 장기에는 원래 소득 수준이 여기까지 딱 들어갑니다. 그죠? 장기에는 물가를 완전히 예상하니까 이쪽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가 장기에 놓이는 경제점 3번입니다. 장기에는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딱 일치되는 거죠. 일치되면은 딱 경제가 이쪽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원래 1번과 장기에 놓이는 3번을 연결하면은 장기 총공급인 수직선이 나오죠. 장기 총공급 수직선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도 장기는 물가를 완전히 기대하면 제자리 실업률, 원래 실업률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이쪽이 이제 3번이 되겠죠. 장기, 실제 물가를 완전히 기대하게 되면 이걸로 탁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장기는 이걸로 탁 들어오니까, 장기에 놓이는 점이 요즘이니까 원래 점과 연결하면은 장기 필립스 곡선은 이렇게 또 수직선이 나오죠. 이게 장기 필립스 곡선입니다. 이렇게 요 통화주의 악파, 적응적 기대 악파의 확장 정책을 펼쳤을 때 1번에서 2번으로 갔다가 쫙 3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여기 1, 2, 3 삼각형 가서 삼각형 1, 2, 3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걸 그대로 필립스로 표현해 보면 여기 1번이면 1, 2, 3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삼각형. 거꾸로 이 삼각형이 들어갑니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로 말하면 재정금융은 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재정금융은 단기에는 늘릴 수 있으되, 단기 이 노란 경제에 노란 점에 있거나 빨간 점에 있게 되는데, 단기에는 소득을 늘릴 수 있으되 장기에는 소득을 늘릴 수 없고 물가만 올릴 따릅니다. 이런 개념이었죠. 이거로 표현하면은 확장 재정금융은 단기적으로는 이 노란 데나 빨간 데죠. 단기적으로는 실제 실업을 떨어뜨릴 수 있다. 여기 이제 경기적 실업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이렇게 실업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확장 재정금융해서 이제 떨어지는 실업이니까 경기적 실업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업이 이렇게 다운됩니다. 여기도 여기 소득에 여기 호황이죠. 여기 완전고용 잠재 GDP니까 이게 이제 호황 상태입니다. 여기 Y1으로 간 게 호황 상태에 대응하는 실업률이 요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경기적 실업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호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GDP 갭은 요거 빼기 요거니까 여기서는 GDP 갭이 마이너스가 발생하죠. 우리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요거 빼기 요거, 여기 크니까 요거 빼기 요거 하면은 GDP 갭인데 거기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돼요. 우리 GDP 갭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면은 호황이라 했죠. 그리고 이제 경기 실업이 마이너스 발생해야 실제 실업은 이렇게 다운됩니다. 요 실업률에 대응하는 요 파란 데에 대응하는 요 파란 곳이 딱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 파란 데에서 존재하는 요 실업률이 여기 완전고용에 대응하는 실업률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확장 재정금융은 경기적 실업을 단기적으로 떨어뜨려서 실제 실업을 단기적으로는 떨어뜨릴 수 있지만 장기에는 여기로 복귀하니까 장기에는 절대로 요 장기 실업률인 요 실업률을 줄일 수가 없다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똑같은 개념이죠. 이건 소득을 장기에는 절대로 재정금융은 소득을 장기에는 절대로 늘릴 수 없다. 여기서는 재정금융은 요 장기 실업률인 요 실업률을 장기적인 실업률인 요 실업률을 줄일 수 없다는 거죠. 단기적인 이제 경기적 실업은 줄이는데 결국은 장기에는 여기로 딱 들어가니까 장기 실업률 요 놈을 줄일 수가 없다는 그런 포인트가 돼요. 이게 자연 실업률 가설입니다. 이걸 왜 자연 실업률이라 하냐면 자기들이 요 장기에 놓이는 실업률 있죠. 요거 파란 데 놓이는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 불렀기 때문에 이걸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자를 왜 달았냐면은 자연법 사상에 입각했거든요. 우리가 만물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만물이 자연에서 태어났다가 일생을 살고 죽으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업률이 여기 있다가 밖으로 가출해가지고요. 이걸 살다가 결국 죽으면 일로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이죠. 자연으로 돌아간다. 일로 나왔다가 나중에 결국 일로 돌아간다.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자연자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연 실업률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포인트는 장기입니다. 여기서는 재정금융은 장기에는 소득을 늘릴 수 없다. 여기도 재정금융 정책은 장기의 실업률인 요 실업률은 절대로 줄일 수 없다.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경기적 실업을 줄여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지만 장기 실업률인 이 파란 데 놓이는 실업률, 즉
자연 실업률을 줄일 수 없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책에나 이런 거는 이제 확장 정책을 펼쳤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시험에는 반대로도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긴축 재정금융을 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긴축 재정금융을 펼치면 반대로 가겠죠. 이리로 가죠. 1번에서 2번으로 딱 갑니다. 일로 단기, 초단기로 갔다가 이제 물가 하락을 기대해 가면은 이제 물가 하락을 기대해 가면 여기 이제 단기 총 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척척 이동해 들어가겠죠. 장기에는 여기로 탁 들어갑니다. 장기에는 여기로. 장기에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요. 긴축 정책을 지금 여기 1, 2, 3 이런 삼각형을 그립니다. 1, 2, 3 이렇게. 요 삼각. 그럼 여기서는 좀 뭐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서 써요. 여기 1번이라면 긴축 재정금융 펼치면 여기서 초단기에는 여기로 갔다가요. 2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좀 장기에는 여기로 샥샥 이동해 들어가가지고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치다하면 이런 삼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긴축 정책을 펼치면. 네. 그러니까 긴축 정책을 펼치면 이런 개념이죠. 물가가 내려갔는데 기대 못하니까 기대 물가가 더 높죠. 이 과거 물가고 이거는 현재 물가니까 물가가 내려갔는데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기대는 여전히 요 물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할 때는 내려갔는데 기대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여튼 이게 이 꼴이 안 되면 기대 못하는 물가를 기대 못하는 겁니다. 확장 정책할 때는 올라갔는데 기대 못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긴축 정책을 내려갔는데 기대 못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3번이나 요 3번에서는 장기에는 무조건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 일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서도 여기나 1번이나 1번 여기 있으면은 장기고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를 완전히 일치시킬 텐데 확장 정책 펼치면 여기로 갔다가 올라간 물가를 기대 못하면 여기로 갔다가 장기에는 기대하면 여기로 들어오고요. 또 긴축 정책 펼칠 때는 여기로 갑니다. 그때는 이제 물가가 내려갔는데 기대는 못하는 경우죠. 여기로 가면. 그럼 이제 서서히 이제 내려갔다고 기대하게 하면 일치되게 되면은 여기로 샥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거의 그냥 우리 통화주의파의 정책 논리를 이 필립스 곡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다 꾸입니다. 이게 이제 자연 실업률 가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새로운 거예요. 이 자연 실업률이라는 용어 있죠. 이거 새로운 용어 아닙니까? 자연 실업률의 용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실업률이냐? 이거 이제 정의를 해봅시다. 자기들이 명명했던 장기에 놓여있는 실업률 있잖아요. 자연 실업률이 무슨 실업률이냐? 이걸 이제 정의를 해보는데 우리 책에도 총 5개가 적혀 있는데요. 그 5개 중에 5번은 삭제됩니다. 5번은 삭제하시고요. 1번, 2번, 3번, 4번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이 가장 지금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인데 완전고용화 실업률이다. 자연 실업률은 완전고용화 실업률이다. 즉 자발 실업자만 있는 상태라고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출신났네요. 이 소득에 대응하는 실업률이 이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이 완전고용 GDP, 잠재 GDP입니다. 이게 완전고용 GDP죠. 그러니까 완전고용화 실업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완전고용화 실업률은 자발 실업자만 있는 상태입니다. 비자발 실업은 없고 자발 실업자만 있는 상태가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자, 알았어요? 자발적 실업자만 있고 비자발 실업이 없는 상태. 이걸 완전고용화 실업률, 이걸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현재의 물가 상승률을 더 이상 가속시키지도 감속시키지도 않는 실업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그림 보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야기해도 되지만 여기로 내려가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간다 해도 되지만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요 자연 실업률에 딱 들어와 앉아 있으면 자연 실업률에 딱 들어와 앉아 있으면 여기 물가 상승률 보세요. 여기 딱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5%로 합시다. 여기 딱 들어와 앉아 있으면 물가 상승률이 5%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랬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자연 실업률에서 이탈하여 늘든가 이탈하여 줄든가 해볼까요? 여기로 가면 호황이고 여기로 가면 불황입니다.
불황이 되어 올라갔다고. 올라가면 실제 시럽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경기적 시럽이 플러스 되는 거죠. 올라가면 이제 불황인데, 불황. 올라가면 경기적 시럽이 플러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경기적 시럽이 플러스 발생해갖고, 요 완전 고용화 시럽률인 자발 시럽과 보태가지고 실제 시럽이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로 가면은 시럽률이 경기 시럽이 늘어나서 자연 시럽률보다 높아지게 되면 실제 시럽이 경제가 여기로 가는데,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3%대로 감속돼 버리죠. 감속돼 버리고, 또한 이쪽으로 갔다. 일로 가가지고 경기 시럽이 마이너스 돼가지고 실제 시럽이 자연 시럽보다 떨어졌다. 그럼 이게 호황인데, 떨어지면 이거 보세요. 물가 상승률 한번 보세요. 5%니까 여기서는 7%로 가속돼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여기서부터 줄어들든지 호황으로, 불황이 돼서 늘어나든지 하면은, 자연 시률에서 줄어들든지 늘든지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가속되거나 감속돼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앉아 있으면 현재의 물가 상승률을 더 이상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실업률,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금방 설명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호황이냐 불황이냐를 판단하는 기준 실업률이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 자연 실업률이 3%라고 합시다. 완전 고용화 시럽, 자발적 실업자가 있는 상태를 3%라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실제 실업이 만약 1%다.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적 실업이 마이너스 2%가 발생해가지고 호황이구나,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 실제 실업이 5%가 되면요, 경기적 실업이 2%더 붙어가지고 경기가 불황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실업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4번에 보면은, 3번에 보면 이제 장기에 기대 물가와 실제 물가가 일치되면, 이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장기에 요 3번이든 여기든 장기에 기대 물가,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일치되면 무조건 요 파란대로 딱 들어오게 되죠. 그게 장기에 물가를 완전히 기대할 때 놓이는 실업률입니다. 확장 정책표준이 여기로 들어가고 긴축 정책표준이 여기로 들어가니까 장기에 항상 물가를 완전히 기대할 때 놓이는 실업률, 이런 정의도 있고, 자, 4번은 요 그림과는 관계없는데요.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직자 수하고 실직자 수가 같으면 실업률이 움직이지 않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가 있고 실업자가 있는데, 요 한 명 올라가고 한 명 내려오고, 한 명 올라가고 한 명 내려오고, 한 명, 이제 구직자 수와 실직자 수가 똑같으면 실업률이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구직자 수와 실직자가 같아가지고 현재 실업률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균형 실업률, 이런 용어로도 쓰기도 합니다. 자연 실업률을. 그래서 자연 실업률의 용어는 처음 나왔으니까 여러분 잘, 그 네 가지, 5번은 삭제하시고요. 동그라미 5번에 대해서는 필요 없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고,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기대 부가 필립스 곡선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게 별거 아니라, 이 기대 상황에 따라서, 이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기대가 되냐 안 되냐, 단기에는 기대 안 되죠, 물가가. 장기에는 기대가 되죠. 그러면 장기에 기대되면 무조건 우리나라 경제는 이 파란 선으로 위치하게 자연 실업률로 들어오게 되고, 확장 정책에 때는 기대 못할 때는 실업률이 떨어져 있고, 긴축 정책 펼치면은 이렇게 실업률이 늘어나 있고, 단계에는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계산 문제 쪽에서 관련되어 있겠죠. 우리 책에 이제 뒷페이지 그 보시면 이런 식이 나와 있죠, 여러분. 수식으로 다시 보자는 겁니다. 이 자연 실업률 가설을. 자, 이런 수식이 나와 있는데, 그 파이는, 여기 파이가 요 실제 물가라고 보면 돼요. 실제 물가. 파이가 실제 물가고, 그 다음에 꼴 파이 E, 여기 기대 물가입니다. 기대 물가고요. 파이 E 마이너스 A, 소문자 A, 이건 이제 상수고 개수고요. 그 다음에 U가 실제 실업률이고, 실제 실업률, UN이 자연 실업률입니다. 이게 예출을 해가지고 자연 실업률,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 이 식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자 보세요. 단기에, 단기에 보세요. 단기에
확장 정책을 펼쳤을 때, 확장 재정금융 펼쳤을 때, 실제 물가는 올라가는데 기대는 못 하잖아, 그죠? 그러면 파이가 올라갔는데, 실제 물가입니다. 올라갔는데, 파이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면은, 요 그림에서는 요 왼쪽 구간입니다. 요 노란 데나 빨간 데입니다. 요 왼쪽 구간인데, 여러분, 요 놈이 크고 요 놈이 작아요. 여기 이제, 뭐, 5%고, 여기 3%면, 여기 전체가 2%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달려있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여기 크고 여기 작으니까 요 전체가 플러스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니까, 요 가로 안의 값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 플러스 되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되려면, U가, 실제 실업률이, UN, 자연 실업률보다 떨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죠. 실제 실업이 자연 실업률보다 떨어졌다. 경기 호황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긴축 정책을 펼치면은 실제 물가는 내려갔는데 기대를 못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놈이 더 크고 이놈이 작잖아요. 그럼 여기 전체가 마이너스 돼야 되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했으니까 이 가로 안에는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실제 물가가 오히려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커야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이게 경기 불황이라는 거죠. 그럼 그건 요 그림에서 오른쪽이라는 거죠. 실제 실업이 자연 실업보다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장기에 한번 볼까요? 장기에는 무조건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같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요 두 놈이 같으면 이 전체가 0이 돼야 되죠. 여기 넘기면 0이니까 이 전체가 0이 되게 U와 UN이 무조건 같아지게 되죠. 실제 실업과 자연 실업률이 딱 같아진다는 거죠. 우리 경제는 항상 이 파란 대로 딱 들어온다는 겁니다. 장기에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식을 뜯어보니까 그리 돼 있죠. 그래서 관련 또 예제 문제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이 관련 예제 문제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 풀이 있으니까 책에 풀어보시고요. 자, 이에 관련된 마지막 내용인데 이제 이력현상이라는 게 있네요. 이력현상. 자, 이력현상이라는 용어인데요. 이력현상. 요거 이제 영어로 히스테리시스인데 새 케인즈파가 발견했어요. 새 케인즈파 발견한 거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요 자연 실업률 가설에 반하는 현상입니다. 자, 자연 실업률 가설하고 반하는 현상. 반하는 현상인데 자연 실업률 가설에 반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 자연 실업률 가설은 통화주의 파크고 고순 파크고 새 케인즈파가 이력 현상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요런 발견은 됐기 때문에 이게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연 실업률 가설하고는 반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발견은 됐다. 발견됐으니까 일어날 수는 있죠, 현실에.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나라나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확인되어 있지 않고 또 요놈의 그 확실한 이유가 뭐냐, 확실한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것도 확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원론에서는 정설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자연심률하고 반하는 현상이지만 자연심률 가설을 정설로 잡고 있고요. 원론에서는 아직 경제학계에서는 이걸 정설로 받아주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반하는 현상, 하나의 발견된 현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력 현상은 이제 영어로 이게 이제 무슨 현상인가, 영어로 히스테리시스인데 이걸 그 물리학 용어입니다. 히스테리시스는 그 고무줄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고무줄이, 고무줄을 잘 아시죠? 원래 10cm짜리였어요. 고무줄이 10cm짜리인데 이걸 빨래줄 한다고 늘겨놔서 우리 옛날에 이제 빨래거리 있는 거 없기 때문에 고무줄을 빨래줄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래줄로 한다고 이걸 쫙 늘겨놨어요. 그래갖고 한 3개월, 4개월 동안 이걸 고무줄을 빨래줄로 사용했다. 이렇게 늘겨놔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고무줄이 이제 이 빨래줄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줄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죠. 고무줄이니까. 그 줄어드는데 원래 길이로 안 들어오고 늘어나 버린다. 원래 이제 10cm짜리였는데 이렇게 늘겨놨다가 오랫동안 늘겨놓으니까 나중에 줄여도 10cm로 안 들어와요. 12cm로 2cm가 늘어나 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력현상입니다. 이력현상.
원래 길이로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1위 현상인데 요놈을 실업률로 그대로 대비하면 이걸 실업률입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원래는 요 실업률이었는데 실업률이 확 늘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실업률이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실업률이 3%였다고 자연 실업률이 3%였다 합시다. 완전 고용 실업률이 3% 되었습니다. 경기가 이제 IMF 맞아가지고 경기가 뭐 올쇼크 맞아가지고 경기가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10%대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장기간 지속됐다. 장기간 지속. 그래서 이제 우리가 IMF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경기가 다시 좋아졌어요. 좋아지니까 3%대로 안 들어온다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고 다시 완전적으로 복귀했어요. 그런데 원래 자연 실업률이 3%로 안 들어오고요. 우리 자연 실업률 자체가 이렇게 4%로 늘어나 버린다는 거죠. 이 과거의 실업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연 실업률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력 현상입니다.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 위기를 맞기 전에 여기 있었다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완전 고용 실현되고 있었고요. 자연 실업률이 3%였습니다. 자발적 실업자만 있는 상태가 3%였어요. 여기서 갑자기 경제가 이제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올쇼크나 뭐 금융 위기를 이제 받아가지고 경제가 열어갔어요. 열어갈 때 실업률이 뭐 10%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경제가 엄청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게 장기간 한 10년 이상 지속됐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 상황이 장기간 지속됐어요.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다시 완전으로 복귀합니다. 근데 이게 돌아온다는 뭐 이게 이제 기대를 해서 돌아오면 여기로 돌아오는 거고 그대로 이제 반대로 돌아오면 여기로 돌아오는데 일로 오든 돌아온다. 원래로 돌아온다는 게 자연심리 가설이죠. 그죠? 아니면 이제 물가를 기대해서 돌아오면 여기로 돌아올 것이고 이렇게 돌아온다는 건데 이력 현상은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들어올 때도 여기 들어오다가요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기까지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 선은 이제 없어지고요. 이 선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그 자연 실업률 자체가 이게 늘어나버려요. 4%대로 이렇게 늘어나버려요.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장기 필립스가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과거 실업률에 영향을 받아 자연 실업률 자체가 늘어나 버린다는 이런 내용이 이력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재정금융정책을 장기간 시행하면 이거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좋아졌을 때도 장기간 좋아지면 돌아올 때까지 안 돌아오고 여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 실업률이 영향을 받아 이렇게 줄어들어 버린다는 그런 거 똑같은데 그럼 이게 맞다면 재정금융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자연 실업률 자체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정설에서는 우리가 자발실업인 자연실업률을 줄이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재정금융은 안 되잖아요. 재정금융은 단기적 실업인 경기적 실업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요. 확장 재정금융하면 경기적 실업을 줄이고 긴축 재정금융하면 경기적 실업을 늘리죠. 이 재정금융은 경기적 실업만 이렇게 이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데 그 자발실업 있죠. 마찰, 탐색 이거를 전혀 줄일 수 없는 거죠. 그 우리 자발실업을 줄이려면은 자발실업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려면은 정보 제공, 소개서 활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실업보험제도 개선 이런 게 필요하잖아. 원래 정설에서는 그 재정금융은 절대로 경기적 실업만 단기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지만 이 장기 실업률인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화 실업률은 변화시킬 수 없다. 이 파란 선의 위치를 옮길 수 없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 자연 실업률 가서도 그런 논리죠. 확장 정책필지 경기 실업을 줄이가 일로 보내지만 결국 장기는 일로 들어오고 또 긴축 정책필지 일로 보내지만 결국 장기로 일로 들어온다. 재정금융은 장기 실업률인 자발 실업 있는 자연 실업률 자체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 즉 파란선 위치를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이력 현상은 재정금융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이 파란선의 위치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재정금융 정책으로도 자발 실업을 줄일 수거나 늘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연 실업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되니까 이게 자연 실업률 가설하고는 반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정설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
모든 나라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인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이유가 우리 책에는 이게 발견된 이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막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 책에도 이유가 6가지나 적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6가지가 모두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이 이유들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지 확인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력 현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볼 거예요. 그냥 이력 현상이 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것만 물어볼 것입니다. 이유는 뭐 책이니까 적혀있는데 6가지 적혀있는데 뭐 읽어보시도 좋고 안 읽어보시도 좋은데 다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이력 현상이라는 것은 아직 정설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발견된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14장 물가, 인플레, 실업론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은 좀 쉬웠는데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그런 파트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장을 넘겨서 이제 15장으로 갑니다. 자, 15장은 경제 변동론으로 경기 변동론, 경제 성장론 이게 주요. 경기 변동론, 경제 성장, 동태 거시경제입니다. 경기 변동론은 내용도 쉽기도 하고 또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는 되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출제는 안 됩니다. 쉽기도 하고 뭐 크게 걱정은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 성장론이 문제입니다. 이 경제 성장론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경제학 전공자가 아닌 전공자를 하더라도요, 이 원론책에 있는 경제 성장론 읽어가지고는 성장론을 완전히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 변동 15장의 이제 경제 변동론에서는 경기 변동론, 이거는 왜 경제가 호황불황을 거듭하는가 이 말이죠. 왜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불황을 계속 거듭해 오는가, 그걸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론은 자본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이유가 뭐냐,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인데, 이제 수업용어로는 요거는 이론이 자체가 쉽기도 하고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게 까다롭습니다. 네. 이거 제가 딱 볼 때는요, 경제 성장론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경제학을 전공한 상태에서, 네? 4년 동안 경제학을 전공한 상태에서 또 대학원의 경제 성장론을 전공하고 이래도 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성장론이 그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는데 그 다 뭐 어려운 이론이 아니고요. 딱 하나 이론이 있어요. 나중에 솔로 성장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 원론책만 읽어가지고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경제학 전공자입니까? 제가 이 경제학 이 솔로 성장 이론을 옛날에 공부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이 선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이걸 공부를 한답시고 뭐 우리가 뭐 몇 달, 몇 년 동안 여기에다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수험 경제학인데. 그래서 요 성장 이론이 나중에 솔로 성장 이론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진짜 제가요, 이해를 안 해도 되고, 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수업용으로만 대비하십시오. 예.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뭐 철저하게 이해하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 자, 그것만 조금 이게 이제 까다롭고 다른 거는 까다로운 거 없습니다. 예?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좀 쉬운 이론인 경기변동론부터 먼저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경기변동론. 경기변동론은 자, 먼저 국면과 특징이 나오죠. 이거는 뭐 그냥 경기변동에 대한 국면이나 특징을 알아보는 게 쉽습니다. 일단 우리 경기변동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우리 15-1 그림처럼 경기변동을 이렇게 파도처럼 표시를 합니다. 국면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경기가 변동하는 파도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림으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경기가 제일 안 좋은데 저점, 여기가 경기가 제일 안 좋은 저점, 여기는 경기 꼭대기 이제 경기가 제일 좋은 정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정점으로 올라가는 이 구간을 경기 확장기,
확장기라고요. 요 이제 요 정점에 다시 내려오는 거를 경기 수축기 이렇게 수축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장기, 수축기. 근데 혹자는 요걸 또 잘라가지고요 4분부로 하는 학자도 있어요. 확장기를 또 두 부분 나눠가지고 경기, 회복기, 호황기, 또 요 수축기를 두 개 잘라가지고 후퇴기, 불황기 이렇게 4분포로 좀 자세히 한다고 또 4분포로 나눈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의 경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 개 묶어가지고 확장기, 또 두 개 묶어가지고 비슷한 경제니까 수축기 이렇게 2분법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걸 이제 확장기를 해야 되고 이거 그냥 전체를 호황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보통 호황기. 그 다음에 이 전체 내려오는 수축기를 해야 되고 그냥 불황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호황, 불황 이래도 되고 확장, 수축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한 사이클 길이 있죠. 여기서까지를 경기 변동의 주기랍니다. 주기는 이제 경기 변동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길이. 요 한 사이클이 길이가 몇 년이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저점과 정점까지 높이죠. 이거 파도 높이죠. 파도 높이인데 이걸 진폭이라고 그래요. 진폭. 진폭은 경기 변동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강도.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 그 경기 변동이. 이거는 주기, 길이, 확장기, 수축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국면이고, 그럼 이 국면의 경제적 상황을 봅시다. 확장기, 호황기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자, 확장기 때는 여기 그림도 올라가죠. 그림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확장기다, 호황기다. 어떤 경제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림도 올라가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거시 변수들 있죠. 들이 전부 상승하거나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시 변수를 매겨서 우리 소비, 투자, 이자율, 물가, 국민소득 각종 거시 변수들이 전부 다 그림처럼 다 올라갑니다. 근데 딱 두 개 떨어집니다, 여러분. 두 개는 반대로 떨어져요. 뭐냐? 기업 재고품 떨어지겠죠. 맞죠? 재고 떨어지고 고용은 늘지만은 실업률은 떨어지겠죠. 이거 두 개는 떨어져요. 다른 건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축기 때는 반대입니다. 그림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 올라갔던 모든 변수들이 하락하거나 감소를 하게 되어 있고요. 딱 이제 재고는 증가하고 실업률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수들 중에요. 이 변수들 중에 이거 움직이는 변수들이 조금 빨리 움직이는 선행 변수가 있고, 동행 변수가 있고, 좀 느리게 움직이는 후행 변수가 있어요. 이제 선행, 후행, 동행 이 변수를 이제 구분해 보자. 그거는 나라들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선행 변수고 동행 변수는 뭐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